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415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상호 씨 잘 지냈습니까? 항상 저희는 항상 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예. 좋은 겁니다. 바쁜 게 좋은 겁니다. 그걸 무탈한 게 가장 좋은 거고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상호 씨가 후지의 X100-6를 사갖고 한동안 좀 써보다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담스럽긴 해요. 예, 지난번에 어. 후지필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뭐 그건 그거고 아니 어쨌거나 뭐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줬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예, 그런데 또 이 X100-6라는 모델이 여전히 지금도 구하기 쉬운 모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품질에서는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상호 씨가 X100-6에 관한 예, 장단점들, 그 다음에 간단한 사용기, 예. 그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생긴 것부터 좀 볼까요? 뭐,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큰가요? 그 전 모델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구분할 수 있는 게 저 음. 위에,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좌측 위에 네네. 저게 그 파인더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광학식이냐 전자식이냐 네네. 거기에 이제 빨간 점이 있으면은 음. 이전 모델이고 음. 없으면은 6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아, 별 차이가 없는 것 큰 변화가 없죠.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거나 후지의 X100 시리즈, 이게 6가 됐건 5가 됐건, 네, 가장 뛰어난 점은 저는 무엇보다도 광학식 뷰파인더하고 전자식 뷰파인더 두 개를 보여주는 하이브리드라고 전 보거든요. 예,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광학식 뷰파인더를 이런 개념의 카메라에서 같이 보여주는 경우는 아마 후지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펙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얘는 일단은 4020만 화소를 갖고 있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23mm f2.0짜리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얘가 이제 1.5 크롭이기 때문에 35mm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저기 35mm가 되는 거죠. 예, 608매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ND 필터가 4스톱짜리가 내장이 되어 있죠. 그다음 초점거리는 최소 10cm에서 무한대까지, 감도는 125에서 12800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감도를 쓰게 되면 64에서 52200까지 3분의 1 스톱 단위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변함없이 프로그램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매뉴얼 모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손떨림 보정이 6스톱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한 거죠. 6스톱이면 상당히 굉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스피드는 기계식이 30초에서 4000분의 1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이 제가 이거 스펙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그쪽에서 실수하지 않은 거라면은 굉장하게 높아요, 고속에서. 30초에서 18만 분의 1초, 18,000분의 1초가 아니라 18만 분의 1초로 스펙으로 나오고 있고요. 동영상이 6.2K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고의 좋은 점, 하이브리드 뷰파인더. 예, 그게 이제 광학식하고 전자식이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거. 제가 이 카메라를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전부터 계속 제가 X100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했던 말들, 작고 가벼운 바디, 그 다음에 뭐 직관성이 좋은 거, 그 다음에 클래식한 디자인, 예, 그런 부분들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후지를 대표하는 기능 중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필름 시뮬레이션이죠. X100 처음에 나온 지부터 6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발매를 했잖아요. 조금씩 개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잘 조립되고 완성도 높은 바디. 요 정도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고요. 위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름 카메라 같아요. 위만 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뷰파인더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저렇게 다이얼 배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뒷모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결해요. 네네, 간결하죠. 액정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버튼들 몇 개,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씨 이거 지금 써보니까 예, 가장 좋은 점이 뭐 같아요? 가장 좋은 점이요. 음, 일단은 휴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렇죠. 저는 그게 휴대성 맞아요. 가장 좋은 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되어 지금 있죠. 예, 이 정도 구성으로 그러니까 요 세팅으로 만약에 후지필름에서 하시려면은 뭐 X2 시리즈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X2 시리즈에다가 23mm 음,
f2짜리 렌즈를 끼게 되는데 그러면 부피가 상당히 튀어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렌즈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음. 붙박이 렌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작게 설계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무엇보다 휴대성이 가장 음. 좋다라는 게 저는 이 카메라를 쓰면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뷰파인더도 이제 전자식이랑 광학식 둘 다 되는 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음. 그냥 모든 게 다 만족스럽습니다. 결론은 모든 게 다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워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전에 제가 음. 후지필름 썼을 때도 23mm f2 렌즈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네네. 그거랑 진짜 작은 거 27mm f2.8 렌즈 두 개를 많이 썼는데 그 23mm 2짜리다 보니까 그 렌즈가 박혀 있는 똑딱이 카메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산화가 35mm가 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그에 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한 손에 콤팩트하게 들어오고요. 역시나 뭐 변함없이 찍고 났을 때의 진동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상당히 조용하고 예. 뛰어나죠. 맞아요. 셔터도 그리고 리프 셔터여가지고 찍었을 때 뭐 찰칵 소리도 잘 안 나고 요 셔터 같은 경우도 네네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심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카메라 구매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 카메라를 그래도 구매도 많이 하시고 네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 이거 셔터 소리가 이게 맞냐라는 문의도 그 네이버 카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너무 조용해서요? 예, 그러니까 약간 찍 소리 나거든요. 소리가 찍어보시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반 카메라들은 그냥 철컥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맞냐라는 뭐 질문도 많이 오고 근데 한것 보통 조용하고 진동이 적은 거는 리프 셔터. 장점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거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소한 것들로 느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카메라에서 셔터음이 조용하고 진동이 적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더 그게 부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걸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요거를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을 해서 네네네.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에 썼던 게 그러니까 얘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사용한 것 중에서는 라이카 M10에 35mm 2.5짜리 렌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말이. 예, 그쵸? 주말의 렌즈를 가지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화각도 똑같고 뭐 같은 RF 스타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비교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라이카 M10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터 소리가 좀 생각보다 커요. 그럴 수 예,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뭐 거리 사진 같은 거 찍다 보면은 음. 이제 소리에서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요 X106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자유로워가지고 그렇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생긴 게 일단은 클래식하게 생겼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항도 좀 적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도 적을 거고, 어쩌면은 자기를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런 이따가 부분도 있을 사진 찍어 놓은 거 하나가 그 재밌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 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셔터 그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X100 시리즈 최초로 이제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가지고 네네. 아까 스펙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섯 단. 이제 예, 5축 손떨방 들어가고 예, 여섯 스톱. 까지 이제 뭐 보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게 이전 버전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요구를 했어요. 맞아요. 예, 사람들이 이거 나왔는데 왜 아, 뭐 손떨방 없냐 약간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카메라들이잖아요. 이거 후지필름에서 나온 카메라들은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고 한데 왜 안 네네. 들어가 있냐. 그렇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사 측에서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손떨방이 최초로 들어간 카메라라는 점에서 저는 좀 좋고 제가 뭐 영상을 찍진 않지만 사진에서도 저는 손떨림 방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죠. 있으면 편한 거니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말로는 뭐 60분의 1초 정도까지는 뭐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손떨림 방지가 없을 때 찍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떨림 방지가 있으면은 그 이하로도 셔터 스피드를 내려서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센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프로세서도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아무래도 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근데 화소가 아까 보니까 4020만 화소예요. 예, 그러니까 집적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거는 이제
더 이제 써보다 보면 거기에서도 아마 장단점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그건 좀 더 써보고 또 2편이 되든 3편이 되든 해갖고 그때 또 다시 말씀을 좀 해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음. 된 거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35mm를 쓸 수 있지만, 이제 음. 컨버전 렌즈를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했을 때 28mm랑 50mm 각각을 아. 이제 쓸 수도 있어요. 28mm 컨버전 렌즈, 50mm 컨버전 렌즈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28mm를 구매할 예정이긴 한데, 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5mm는 그냥 기본으로 쓸 수 있고, 28mm도 쓸 수 있고, 뭐 50mm도 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컨버전 렌즈를 이제 렌즈 앞에다가 꽂는 건데 광학적으로 그게 이제 벌려주는 거거든요. 컨버전 렌즈가 앞에다 렌즈 앞에다가 꽂아갖고 쓰는 걸 우리는 컨버전 렌즈라고 하긴 예. 하는데 광학적 성능은 좀 떨어질래나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떨어지지 않을까 아.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아직 써보진 못해가지고 음.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 퀄리티보다는 일단은 화각을 중요시. 근데 요즘은 계속 광학적인 기술도 그렇고 예.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라 예전에 비해서는 그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럼 그런 써보고 거를- 나면은 또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 거를 다 음. 써보고 걔네들이 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아, 다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단점? 단점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화소수가 4천만 화소라는 거, 직접 장점이 될 그거.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음. 하는데 저는 조금 단점으로 와닿았던 게, 그렇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량이 너무 커요. 사진 용량이 너무 커서 취미로 사진을 찍지만 그 용량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이제 샘플 사진 보내드리면서 봤는데 사진 한 장에 거의 뭐 23메가 정도 맞아요. 크기씩 그럴 것 같아요.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뭐 메일도 막 대용량으로 보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단점으로 꼽고 싶고, 그리고 가격이 일단은 이전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예. 이전 버전이 169만 9천 원이 맞아요. 정가였는데 이거는 이제 정가는 209만 9천 원으로 40만 원이 올랐다. 근데 또 요즘 뭐 물가나 뭐 손떨림 방지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납득이 가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 버전과 체감적으로. 별 차이는 없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다 라는 거에서 좀 단점으로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이게 가장 절대적인 것 같아요. 저 예. 구할 수가 없다. 구할 수가 없다. 그거 예. 우리 얼마 전에 상호 씨가 예, 맞아요. 막 하소연했던 거 아니야?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 어떻게 구했냐면은 저는 웃돈 주고 구매했어요. 미개봉으로. 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정가보다 한 22만 원 정도 네. 더 주고 구매를 하게 된 셈인데, 저는 근데 뭐 이거를 대기를 걸어서 1년이나 뭐 1년 반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22만 원 더 주고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제가 뭐 지난달에 일본도 다녀왔었는데, 일본 네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 제품 파는 매장들 가잖아요. 근데 교토를 갔는데 요도바시 카메라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요도바시 카메라를 갔는데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것들을 보면서 봤더니 네네네. 요 X106 거기도 재고가 없긴 한데 네네. 가격이 282만 원이더라고요. 현재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예, 현재 환율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이거 텍스 리펀 받으면 얼마냐고 하니까 한 25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국에서 들어오면은 또 거기다가 세금을 또 붙잖아요. 부가세가 붙겠죠. 예, 네. 그게 또 붙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웃돈 주고 사도 저렴하게 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고 나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예.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제 그 고화소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 중에 용량이 커지는 거. 예. 그거는 어차피 감수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 이제 화질에서의 이제 고화소일 때 또 안 좋은 점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노이즈 많이 보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보진 못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덜 보이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게 센서가 크롭 센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4천만 원 쏟아가면 집적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떨까? 앞으로 좀 더 써보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상시적인 선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들로 커버가 되니까 생산하고 발매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참 막 그
화소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예. 그때는 정말 고화소가 그냥 다 좋은 점들만 부각을 했지 나쁜 점들은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호 씨 한번 찍은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재밌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것도 최근에 어, 서울역에 가서 제가 아까 예. 말을 했잖아요. 이 카메라가 굉장히 클래식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이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좀 찍어봤고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상호 씨가 X100 6 예. 카메라를 갖고 편하게 몇 장 찍어본 거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원래 저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두고 있으니까 다들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보니까 네네. 아이유 그 소주 남대문인가? 광고하는 게 붙어 있길래 저거를 포커스로 맞춰야겠다. 남대문인 거죠, 여기가? 예, 맞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은데, 라이팅이. 여기는. 이때가 아마 해 질 네, 때쯤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 묘사력들은 뭐 제가 볼 때 여기 달린 23mm 후지논 예. 23mm 렌즈는 뭐 의심할 필요 없이 묘사력이라든가 선에도 샤프니스 같은 말이네요. 해상력 모두 뛰어난 렌즈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미지를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묘사를 하는 렌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소프트했던 것들을 조리게 개방해서 맞아요. 그런 것들도 점점 개선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 장점이냐 단점이냐 그건 이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무조건 이제 안전빵으로 그냥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할 때의 편의성 그다음에 그전 버전보다 뭐가 좋아졌나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격이 오른 거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요즘 뭐 밥값도 예전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 X100 6 예, 지금 만약에 살 수 있다고 그런다. 어려운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거를 만약에 나 이거 사고 싶다. 그럼 네. 추천하겠어요? 저는 무조건 추천드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음. 이전에 그 후지필름 영상에서도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요 X100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디자인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네. 뭐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뭐 8할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RF 스타일이고 그리고 뭐 이 정도의 휴대성이나 뭐 이런 퀄리티 뭐 크롭 센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얘랑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라이카밖에 없는데 네네. 라이카는 실제로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많이 비싸죠. 예,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더라고요. 예, 거기서도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저도 공감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긴 했었는데 그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후지 X100 시리즈를 지금까지 나왔던 걸 통틀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큰 관점은 뭐냐면 디자인은 뭐 어차피 거리계 연도식 카메라식으로 클래식한 디자인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직관적인 거 다이얼로 나온 거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얘를 제가 만약에 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쓸 거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광학식 뷰파인더하고 전자식 뷰파인더하고 같이 예.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렌즈의 퀄리티, 이미지의 퀄리티 저는 그것 때문에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적인 거는 전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렌즈의 성능들, 사실 아까 추천해 줄 거냐고 예. 말했었잖아요. 저도 사고 싶어요. 저도 이 카메라는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카메라에 대해서 사실은 요 근래 들어서는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뭐 항상 제가 하는 말 이것저것 다 써보고 나니까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항상 방송에서 후지 얘기할 때마다 X100 시리즈 6 그러면 예전에 고질병들 이런 것들 다 완성됐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너 사고 싶어 그러면 솔직해요. 저는 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그 렌즈 소프트한 것도 그게 그 아마 초창기 버전들이 그랬죠. 예, 네 번째 버전까지가 맞아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 전 버전 제 6인데 5부터는 이제 렌즈 설계를 뭐 다시 했나 해서 보면은 거기에 2 버전이라 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제 뭐 샤프해지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완성
품이지 않나 음. 라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호 씨 장점과 단점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쨌거나 후지가 지금 엑스백 시리즈가 롱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 안정화가 됐다라는 얘기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롱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거에 지금 대안이 또 마땅히 없어요. 또 이런 카메라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네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후지 필름을 좀 안 좋게 얘기하긴 했지만 맞아요. 근데 이제 요 X100 시리즈는 꼭 어. 구매하고 싶었고 어, 그래서 뭐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음. 이거 말고는 저는 후지 필름 잘 안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외적으로는. 아, 근데 상호 씨가 엄밀하게 따져갖고 후지 필름이 안 좋아서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구매하고 싶은데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짜증이 났던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절도 굉장히 좋죠. 좋고 또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사진 생활 또 재밌게 하시고요. 또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주제,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